안녕하십니까. 제가 맨날 방구석에 그리고 스튜디오에 이렇게 있다가 오늘 일요일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갖고 선크림 덕지덕지 바르고 공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아들내미가 고맙게도 카메라를 좀 잡아주고 있는데 오늘 일요일인데 3경기가 있습니다. 오늘 3경기가 있는데 구단 위클리 진행하고 저는 또 오늘 속초로 내려가서 또 여러분들과 또 속초에서 또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지금 순위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오른쪽 여기 순위가 이제 드르륵 뜰 겁니다. 지금 이제 1위 LG서부터 최하위 이제 키움인데 롯데가 지금 6위인데 5위랑 한 경기 차 KT랑, 그리고 KT는 4위 삼성과 한 경기 반차, 4위 삼성은 3위 SSG와 한 경기 반차. 자, 먼저 이번 주 키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이 이번 주에 5경기를 했는데요. 3승 2패를 했습니다. 월요일 날 게임이 있었죠. 한화의 경기 6대7 패, 화요일 날 두산과의 경기 4대1승, 알칸타라와 곽빈의 대결이었고요. 수요일 날 두산에게 또 4대2, 이날은 또 메르세데스 벤츠 삼각형, 목요일 날은 한 점 차로 패배를 했습니다. 홍성호 선수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았죠. 그리고 토요일 날 어제였습니다. 롯데에게 15대2로 왜 그랬어? 5대2로만 이기지 15대2는 뭐야? 그래서 키움이 이번 주에 3승 2패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리뷰 때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키움이 지금같이 알칸타라와 메르세데스 그리고 하영민 이런 친구들이 선발로 계속해서 중심을 잡아주고 불펜에서 윤석원 선수라든지 조영건 선수, 또 최근에 오석주 선수, 어젠 또 박주성, 김성기 이런 친구들과 최근에 타격으로 보면 송성문을 제껴놓고 거긴 좀 별나라 사람 같고 여동욱, 어준서, 또 주성원 이런 친구들이 박주홍 엄청나게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키움이 뭔가 시간을 되돌려서 처음서부터 시즌을 지금 이 멤버로 간다면 이 흐름으로 키움이 충분히 저는 5강 싸움을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최근의 경기력과 전투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주에 좋은 일만 있었느냐 라고 본다면 또 키움이 야구 외적인 이슈가 하나 터졌어요. 안우진 선수를 꼼수 등록을 시켜서 이 안우진 선수에 대한 FA 일수 채우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된다면 확대 엔트리가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안우진 선수가 어차피 지금 부상 때문에 1군에서 공을 던지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 그런 선수를 1군 엔트리에 등록을 시켜서 1군 등록이수를 채우려고 한다는 건 말 그대로 꼼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기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구 외적인 걸로 꼭 말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이번 주에도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KBO에서도 분명히 유권 해석을 들어갔는데 규정상은 문제 없다. KBO도 규정상은 문제가 없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키움이 허점을 이용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규정상 문제 없대잖아. 있지만 누구나 알만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굳이 구단 이미지에 좋은 부분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아쉬웠다. 하지만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일관성이 있었고 또 전투력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접전에서 승리를 다 가져갔다는 부분 분명히 칭찬을 해야 되고, 다만 토요일날 롯데와의 경기에서는 좀 심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 적당히 했어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키움의 경기력은 리스펙입니다.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키움 이번 주 고생했고요. 나머지 시즌도 잘 마무리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키움 파이팅! 다음! 두산으로 가겠습니다. 두산은 이번 주에 4경기가 있었습니다. 1승 3패를 기록을 했는데요. 키움과의 화수목 3연전에서 1승 2패, 1대 4패 곽빈 선수의 경기, 그 다음에 수요일날 어빈 선수가 메르세데스 벤츠한테 졌죠. 그리고 목요일날은 3대2로 9회 대타 홍성호 선수의 끝내기 안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홍성호 선수가 그 전날도 대타로 나와서 말도 안 되는 공을 스윙을 하고, 물론 파울 플라이로 아웃이 됐습니다만 그냥 공 볼넷으로 걸어 나갔어야 되는 건데 그 전날 말도 안 되는 플라이 아웃이 되고 그 다음날 본인이 또 끝내기 안타를 치는 멋진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SSG와의 경기에서는 최민석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 2대 15로 패했습니다. 사실은 이 경기가 이제 금요일날 취소가 되면서 토요일날로
밀리고 최민석 선수와 화이트 선수가 그대로 등판을 했는데 이게 너무 좀 완패를 했죠. 근데 두산이 최근의 경기력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길 만한 점수를 뽑아내는 게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두산은 뭐 김재환 선수하고 정수빈 선수까지 2군으로 내려가면서 양의지 선수도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고 타선에서 점수를 내줄 만한,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적당한 인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는 강승호 선수도 또 2번에 배치가 됐었는데 번트 대라 그랬더니 또 여전히 번트 같은 거를 왜 대요? 저 강승호예요.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두산이 뭔가 최근에 좀 동력이 떨어져도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동력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앵꼬가 났다, 기름이. 좀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지금 녹화하는 이 상황은 일요일 경기 전이라서 오늘 또 최승용 선수가 거의 한 달 만에 선발 등판을 하는데, 지금 이제 올라오는 선수들, 기회를 받는 선수들, 어린 선수들 말고요, 중견급 선수들은 좀 책임감을 갖고 뛰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선수 얘기해서 뭐합니다만, 올해 양석환 선수라든지 김재환 선수라든지 강승호 선수라든지 팀에서 고액 연봉자들, 그리고 누가 봐도 두산의 중심을 이뤄야 되는 선수들의 부진했다라는 건 두말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근데 그러한 부진들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 이제 박준순, 오명진, 이런 젊은 최민석 투수로서는 이런 젊은 투수들이 좀 치고 올라오면서 뭔가 하모니를 좀 이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두산은 상당히 아쉬웠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감독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이후에 조성환 감독 대행이 맡아서 어느 정도 좀 추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 아무래도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근데 그 얇은 선수층이 한순간에 조금 버닝은 좀 했습니다만, 그 버닝이 끝나고 약간 미천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겁니다. 투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빈 선수, 이번 주에도 사실은 벤츠 선수와 메르세데스 선수와 대결을 펼쳤습니다만, 그 직전 경기 LG전에도 워낙 안 좋아서 사실은 코로빈 선수가 LG전, 키움전 이 두 팀에게는 그래도 좀 경쟁력이 있어서 키움전도 기대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LG전에 이어서 또 승리를 가져가 주지 못해서 두산이 이번 주에 1승 3패로 좀 많이 무너졌다. 그래도 조성환 감독 대행이 잠실 마지막 시리즈에서는 나올 수 있는 주력 선수들 다 출전시키면서 유종의 미를 좀 거두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산의 이번 주는 경기력 부분에 있어서 특히 타선의 침체가 좀 심각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헛슬 아니겠습니까? 해냈어. 두산 파이팅입니다. 다음 기아입니다. 이번 주 4경기 1승 3패. 근데 기아가 화요일날 한화의 경기 와이스 1대11 완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한화의 경기 류현진 선수 경기였죠. 김건국 선수. 그리고 목요일날 한화전 3대4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끝내기, 밀어내기로 승리를 거뒀죠. NC와의 경기. 근데 한화전에서는 선발 투수가 좀 너무 원사이드하게 좀 벌어지는 와이스하고 김태형 선수. 물론 이제 유망주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참 대체 선발로 나올 때마다 본인의 역할을 참 잘해주는 김건국 선수인데, 역시 상대는 또 유현진 선수였고, 한화는 지금 동기부여가 가득 차 있는 상태, 기아는 약간 이제 동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어쩔 수 없었는데 좀 아쉬웠죠. 그래도 토요일 날은 연패를 끊는 승리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1승 3패. 기아가 이번 주에 아무래도 좀 이범호 감독이 이제 한준수 선수를 경기 도중에, 요즘 이제 카메라가 막 여기저기 막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질책하는 장면이 또 기아 팬 여러분들한테는 또 좋게 안 보여서 그것 때문에 또 말도 나왔고. 그러니까 기아가 올해 보면 올해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시즌 초반에 이제 다 아는 얘기고, 제가 지금 계속 기아를 말씀드릴 때마다 이 프라이드, 자존심,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아라는 팀이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좀 크고, 다음에 냉정하게 이번 시즌을 앞두고 밸런스적인 부분에 있어서 워낙 극강의 그 평가를 받았던 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기아 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큰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오선우 선수라든지 한준수 선수라든지 김호령 선수라든지 최근에 중용되고 있는 윤도영 선수라든지 이런 이 중고참 혹은 신진급, 이 중견급 선수들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내년 시즌에 플러스 알파로 그 기존의 선수들과 대단한 뎁스를 이룰 것이라는 어떤 얻어가는 거는 분명히 있겠지만, 기아가 미래지향적으로 뭔가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을 밟고 하나씩 올라가야 되는 그런 스탠스의 팀은 아니잖아요.
윈나우의 팀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이범호 감독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번 주에 김선빈 선수도 말도 안 되는 에러를 하면서 문책성 교체를 당했고 또 토요일 날이었나요? 김선빈 선수와 나성범 선수가 아예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타로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그러한 부분도 사실은 지금 팀의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무작정 고참들에게 순위 이런 거를 상관없이 고참들은 무조건 주전으로 뛰어야 되고 너는 주전, 너는 비주전 이렇게 갈라놓는 것보다는 잘하는 선수가 그리고 간절한 선수가 나가는 게 맞아 라는 어떤 그러한 팀 컬러를 감독이 메시지로서 주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한 그 부분을 절묘하게 매니징하는 게 감독의 역할이잖아요. 매니지먼트의 역할, 매니저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범호 감독이 참 이번 주에도 어려웠을 거고 팬 여러분들은 또 그래도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경기에서 실망을 하셨을 거고 또 이제 네일 선수가 이제 무리시킬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시즌 아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아 입장에서도 네일 선수한테 끝까지 던지게 하는 것도 분명히 유의미한 거겠지만 고생한 외국인 선수 아퍼? 그럼 무리하지 마. 다음 우리 국내 선수에게 기회 주는 게 지금 입장에서는 더 얻어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전 충분히 그것도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남은 시즌 끝까지 호랑이의 기운 잃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게스트환이었습니다. 다음 NC 이번 주 빡센 한 주. 너무 NC가 스케줄이 하나랑 거의 지금 풀로 있습니다. 이번 주에 5경기 했어요. 1승 4패. NC가 정말 스케줄이 빡셉니다. 화요일날 SSG 3대7 로건 선수 패했죠. 수요일날 더블헤더 그나마 한 경기가 취소됐죠. 그 바람에 2차전에서 신민혁 선수가 SSG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삼성전 5대9 패배, 금요일 롯데에게 라일리 선수 2대18 완패, 그리고 토요일날 역전패 임지민 선수가 마무리로 나왔습니다만 밀어내기를 허용하면서 패배했습니다. 사실은 NC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케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버티고 짜내왔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약간 방전되고 정신적인 신체적인 마지노선이 이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와중에 또 최원준 선수가 타구에 맞아서 또 이탈이 되고 사실 김주원 선수도 조금 발목 때문에 걱정이 됐었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그 다음날 나왔습니다만 지금 박민우 선수 빠져있죠. 클로저 류진욱 선수 빠져있죠. 최원준 선수도 나오지 못했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라일리가 4일 쉬고 5일째 등판해서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롯데전에 나왔습니다만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롯데도 지금 갈 길이 구말리이기 때문에 NC도 힘듭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안타까웠던 그런 상황이었고 토요일날 임지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날 이제 이호준 감독님이 워낙에 이제 그 필승조를 빨리빨리 갖다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겨야 되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팀의 지금 마무리를 맡고 있는 김진호 선수가 8회에 나왔고 9회에 최근에 이제 위력적인 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임지민 선수를 한 점 차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올렸는데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부담을. 그날 또 느꼈을 겁니다. 마무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최근에 지금 NC가 선발진이 붕괴가 돼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경기를 그리고 스케줄이 꽉꽉 차 있는 경기를 최선을 다해야 되다 보니까 불펜을 이건 뭐 그냥 때려 박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불펜을 갈아 마신다 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NC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저쨌든 NC도 5할에서 지금 -5 물론 이제 솔직히 이번 주에 -5가 되면서 오늘 이제 일요일 경기 전인데 사실은 힘들어요. 이제 잔여 경기가 9경기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5면 힘듭니다. 전 경기를 다 이겨도 플러스 4인데 다른 팀들이 이제 놀지 않기 때문에 그럼 과연 NC가 어느 정도까지 좁힐 수 있겠느냐가 냉정하게 남은 그 NC 시즌에 포커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선발진이 지금 거의 배터리가 다 달아있는 상태에서 구창모 선수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NC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러나 올 시즌에 NC가 플레이한 건
저는 선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C 팬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우리는 실패한 시즌인데?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 절대 없는 것 같아요. NC가 시즌 전에 생각해보면 세팅돼 있던, 특히 투수 쪽에 세팅돼 있던 부분들이 거의 제로 베이스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얘기들은 이제 시즌 끝나고 나서 또 리뷰 시간에, 전체적인 리뷰 시간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NC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예, 우리 팬 여러분들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개수하였습니다. KT 4경기 1승 3패. 화수목 LG한테 괜히 밑보여갖고 헤이수수 나와서 6대10, 소영준 나와서 2대6, 패트릭 나와서 1대14. 그거 왜 고용표 안 내? 왜?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KT가 지난주에 벌어놨던 걸 LG한테 다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한화한테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 크트가 아주 좋은 일 했다. 근데 재밌는 게 패트릭 선수가 불펜으로 나오다가 다시 이제 LG전에 선발로 나왔는데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건 패트릭 선수가 뭐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날은 LG 타자들이 진짜 잘 쳤습니다. 패트릭의 공을 받쳐놓고 잘 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약간 KT 입장에서는 쎄한 건 소영준 선수가 지금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KT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투수력으로 버텨야 되는 팀인데 거기에서 소영준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뭐 장기적이 됐든 단기적이 됐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본다면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소영준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선발이든 불펜이든, 근데 그 부분이 일단 굉장히 지금 신경이 쓰입니다. 엔드 타격이 너무 안 돼요. 그게 지금 김민혁 선수, 배정대 선수가 다시 들어오긴 한다고 하는데 가뜩이나 KT는 연속성, 에버리지가 떨어지는데 김민혁 선수도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LG와의 3연전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얘기해서 뭐한데, 긴장되는 타자가 안현민 선수 정도? 냉정하게. 야, 이거 장성우 앞에 주자 없으면 되겠다. 요 정도. 나머지는 허경민 선수야 뭐 에버리지가 어느 정도 있는 선수니까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는 진짜 뭐 부담되는 선수가 안 보이는. 강백호는 어떠냐 안 돼? 강백호 선수는 좋은데 왜 잘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지금 강백호를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물어보고 있어요. 강백호 선수를 왜 레귤러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타로만 나오는데, 물론 이제 그러면 야, 강백호를 선발로 썼더니 맨날 선풍기 붕붕 돌리더라라고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럼 다른 친구들은 지금 선풍기 안 돌리나? 그럴 바에는 차라리 상대에게 조금이라도 위압되는 선수가 낫다라는 거죠. 실제로 강백호 선수는 그리고 일단 뺏에 맞으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선수니까. 그래서 KT가 지금 롯데와 순위 싸움이 정말 치열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걸 아래만 쳐다보시면 안 되고 위를 쳐다보셔도 돼요. 아직 한 경기 반이에요, 삼성과. 예. 그래서 KT가 짜내기, 지키는 야구가 효율적으로 된다면, 물론 득점 생산 능력이 너무 떨어지긴 하지만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이번 주에 좀 마이너스가 있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한번 기대 한번 해보자고요. 끝까지. 예, 모르는 거니까. 그죠? 예. 이렇게 KT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샘성. 지금 리그에서 가장 핫한 팀이 제가 봤을 땐 삼성이에요. 이번 주에 3경기 싹쓸이. 롯데 7대5, 수요일날 취소됐죠. 예, 목요일날 NC 9대5, 토요일날 LG 토러스트 14대4. 김지찬 9번, 이재현 1번, 2번 김성윤, 3번 구자욱, 4번 디아즈. 핵폭탄. 한 가지, 지금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확인한 건데 구자욱 선수가 지금 무릎 이슈가 조금 있어서 빠지는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안타까운데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올해 구자욱 선수가 다른 시즌에 비해서 큰 부상 없이 그래도 좀 뛰었던 시즌인데,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구자욱 선수가 삼성에서 이탈을 하면은 타격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삼성의 팀 분위기면 특정 선수 한 명 빠진다고 해서 팀이 휘청거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삼성이 무섭습니다. 특히 디아즈 선수가 지금 50홈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다고 저는 보는데, 디아즈의 타격의 영향력, 집중력, 그리고 이재현 선수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왔거든요. 김영우 선수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구자욱 선수가 큰 부상이 아니어서 안 빠지면 가장 베스트. 그리고 뭐 며칠 쉬면 괜찮다, 이건 뭐 차선책.
근데 만약에 뭐 며칠 쉬어야 된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건. 그런데 지금 삼성의 분위기면 큰 막 휘청거리고 그러진 않을 것 같다. 거기에 플러스 저는 이 양창섭 효과, 양창섭이 이제 오늘 선발로 나오는, 그러니까 최원태 선수를 불펜으로 돌리고, 전 이것도 박진만 감독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트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우 적극적으로 그런 트라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양창섭 선수는 제가 올해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삼성 투수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손가락에 꼽힐 정도의 구위와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이 불펜에 지금 이런 최원태 선수와 양창섭 선수의 활용도에 대한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포스트 시즌에서 삼성이 굉장한 다크호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따는 뭐 제가 시즌 내내 얘기했던 거고, 심지어 올해 제가 유튜브에 삼성 빠따 갖고 싶다라는 썸네일을 제가 한번 채택했을 정도로 구성, 연결성, 효율성, 장타력 다 좋습니다. 기동력.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삼성은 선발도 원테인, 오히려 가라비또가 조금 아리가리 하거든요. 오히려. 후라도는 제끼고, 원테인은 본인의 퀄리티와 본인의 평균을 나타내주는 선수고. 그러니까 양창섭이 오히려 저는 최원태 선수의 역할을 오히려 안정적으로 더 가져간다면 이 세 명의 똘똘함이, 가라비또까지 이제 4명이면 3+1 뭐 요 정도로 상당히 저는 포스트 시즌에 최원태가 불펜에서 자리 잡아주고 배찬승, 이승민, 좌완 이 불펜 2명이 다른 팀들에 비해서, 경쟁 팀들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이거든요. 이게 강점이 될 수 있다니까요. 삼성의 다크호스 이 부분을 저는 꼭 지켜보고 싶습니다. 삼성 팬 여러분들, 시즌 끝나고 한번 깔쌈하게 한번 매입시대. 다음 쓱. SSG는 이번 주에 3경기 2승 1패. 화요일날 NC에게 7대3 앤더슨. 더블헤더 한 경기가 취소가 됐죠. 구창모 선수 경기였는데 NC와의. 그리고 더블헤더 2차전 신민혁한테 패했고, 금요일날 두산전 취소. 어제 이제 토요일날 15대2로 대승을 거뒀는데, SSG는 이제 일요일날 오늘 김광현 선수가 선발 나오는데, 그 김광현 선수가 키예요. 포스트 시즌에 선발에서 외국인 선수 둘, 앤더슨, 화이트는 오케이 제끼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 자리가 김광현이 어떻게 던지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왜? 문승원 선수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썩 높지 않잖아요. 그러면 SSG가 투수가 좋은 팀인데 갑자기 이쯤에서 가만히 있어봐. SSG가 선발이 의외로?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을 SSG보다 더 무섭게 다크호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SSG가 선발 쪽에서 조금 구멍까지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포스트 시즌에 가면 똘똘한 3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인 2명은 제가 봤을 때 리그에서 제일 똘똘해도 하나 빼고, 제일 똘똘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야, 그럼 세 번째는 여기서 이제 김광현, 문승원이 얼마만큼의 신뢰도를 줄 것이냐, 이게 갑자기 숙제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SSG는 남은 경기에서 그 문승원 그리고 김광현 이들 2명이 얼만큼까지 경쟁력을 올려줄 것이냐, 이걸 지켜보셔야 됩니다. 다음, 최정 선수의 햄스트링 문제. 어쨌든 저쨌든 SSG는 홈런의 팀인데, 그 홈런의 팀의 중심 중에 중심인 최정 선수가 다시 또 몸에 이상이 생겨서 이탈을 하게 되면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매우. 그래서 SSG는 최정 선수 이슈를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도 토요일 날 저는 좀 긍정적이었던 건 SSG가 정말 오래간만에 적시타가 양산되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홈런이 나오는 경기. 그래서 좀 토요일 경기는 긍정적이었다. 최정 선수가 안타깝게 빠졌지만 안상현 선수, 최지훈 선수 이런 친구들이, 안상현 선수는 홈런도 곧잘 때려요. 또 토요일 라운드 홈런 치고, 최근에 박성환 선수 타격 좋고, 그래서 이런 적시타 야구들이 좀 계속 됐으면 좋겠고, SSG가 작년에 관중 최다동원 신기록을 올해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한국 야구의 사실 인천은 야구의 메카 그리고 야구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천 야구에 대한 프라이드를 SSG 팬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